시작하겠습니다. 그때 가볍게 산다. 자유논지 1번 30년간 심리학과 상담 전공 교수로 재직했던 저자가 쓴 이 책을 어떻게 보셨나요? 모든 삶의 주인은 각자이기에 불행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행복하게 살 것이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좀 더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쓰게 됐다. 이수경 씨부터 한번 이야기. 네, 소감 이야기하시라고. 소감. 네, 네. 1번. 네. 이 책은 그 상담 사례를 위주로 해서 써놓아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고 배울 점도 많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상담 외국 경우를 보면은 이제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고 상담자는 계속 들으면서 그 결정은 내담자가 하게끔 돼 있지 않았나. 근데 여기서 이제 읽어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지시를 또 지시하는 것도 좀 특이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맞게 상담을 학을 정립해야 된다 그 말이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나도 이제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내가 막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막 입에 나오는데 내담자한테 결정하게끔 해야 되니까 그것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생각도 했는데 쉽게 상담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 써진 것처럼 현재에 그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게 제일 좋고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채은 씨는? 저는 이 책을 전체적으로 그때 오디오 유튜브에서 그 책임 자담하고 그 전에 전 들었었거든요. 근데 참 들을 땐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유튜버라고 그러나요? 그 양반 목소리도 참 좋잖아요. 거기서 들으면은. 그래서 좀 평소에 그쪽에 그 양반 하는 거를 좀 잘 들어요. 듣기를 좋아해서. 근데 이게 막상 책을 읽어보니까 좀 우리 이렇게 살면서 좀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이렇게 실천하지 못했던 것, 좀 그런 것이 좀 이렇게 보면은 내가 좀 단단해져야겠다. 또 이런 거는 좀 포용력을 가져야 되겠다. 애들한테 내가 이런 거는 좀 상처를 줬구나.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봤다고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박현애 씨. 저도 이 책을 책으로 읽지를 않아서 이제 올려놓은 내용을 이제 들으면서 많은 공감을 그 책의 내용들을 보면서 공감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선택을 해야 된다면 그런 것들이 의문을 많이 나 자신한테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소문에 보면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모든 것이
것이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는 것이 인생의 모든 삶인데 그 일을 그냥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가볍게 책의 그 제목처럼 가볍게 이렇게 넘겨갈 수 있을 그런 내용이라면은 저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봤냐면요. 그 다음 말이 자기는 어떤 환경이 주어져서 어떻게 선택이 되어질지라도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거 포기라는 그런 마음보다도 안 될 거니까 이런 미리석을 그런 마인드보다도 마음속에서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받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고 표현했을 때 굉장히 저는 그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예. 그 아까 이제 이수경 씨가 이야기했던 내담자가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기의 문제를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속의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자기의 답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상담자는 계속 들어주고 이렇게 하지만은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무조건 들어준다고만 하는 것이 이제 상담자가 아니라 또 이렇게 그 길을 제시해주고 요즘 그 오은영의 그 상담, 금쪽이 상담 이런 것이 TV에 많이 나와서 이제 그리고 상담이 요즘 뭐 오래 전부터 대세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상담도 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그 자녀들이 부모한테 이렇게 딸이 엄마한테는 하는 경우 있지만 부모한테는 또 이렇게 뭐 성상담이라든지 자기 고민이라든지 이런 거 않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친구한테라든지 이렇게 가까운 부모한테는 또 이렇게 숨기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원래 하려고 하지는 않았었어요. 너무 책이 뭐 내용이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이렇게 읽고 하다 보니까는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논제가 되고 또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어서 이걸 결국 이렇게 하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좋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인상 깊은 문장이나 내용 혹시 있으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채은 씨가 뭐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요? 인상 깊은 내용은 저는 그냥 그 중에서 하나만 골라보겠습니다. 예. 그 29쪽에 내 목소리를 들으면 거기 위쪽 부분에 보면 게다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짙은 좁든 자신의 위치에 따라 구실을 제대로 해야 탈이 적다. 우리는 위로 누군가의 자식이 되고 옆으로는 누군가의 배우자나 동료가 되고 아래로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등 저마다 다양한 역할을 맡는다. 여기서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많은 것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난관을 헤쳐나가야 한다. 이때 거부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야, 즉 용기가 있어야 이러한 것들에 제대로 해나갈 수 있다. 이러한 것들 제대로 해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용기가 없어서도 그 밑에 보면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제대로 대접받기 어렵다. 이 부분이 저는 그 인상 깊고 뭐 그렇다는 문장보다는 그 중에 조금 이제 저한테 와 닿는 거 보면은 좀 그래도 지금은 조금 이제 그래도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할 말을 할 때는 할 수도 있지만 착한 천사 컴플렉스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29페이지라 했어? 네, 29페이지. 예. 근데 보면은 책이 저만 있나요? 저는 늦게 빌려가지고 아직 갖다 줄 뭐가 괜찮아요. 조금 더 있어서 오늘 갖고 왔어요. 예, 잘했어. 네. 그래갖고 저 이제 그래서 좀 사람은 너무 그냥 지금 요즘 세대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적재적소에 자기 목소리를 좀 내는 게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무엇을 하고 자기 의견을 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무척하고 그대로 순응한 걸로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전혀 의외의 결과가 돌아오기도 하고 또 내 목소리를 못 내서 나중에 좀 불편하기도 하고 왜 그때 그 의견을 안 냈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살아가면서 집에서는 이제 물론 한다고 하겠죠. 근데 집에서도 이제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또 불만이 있을 때는 이제 새댁끼리 아무 말도 잘 못하고 그랬겠지만 이제는 또 그게 거꾸로 되잖아요. 좀 그런 게 그하고 이제 애들한테도 내가 이렇게 좀 너무 큰 소리로 나갔지 않았나 해서 이제 그런 반성도 좀 하고 그래서 사람은 적재적소에 꼭 조금 말을 하되 또 좀 나를 죽일 때는 죽이고 또 할 때는 하고 그런 게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했습니다. 택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네요. 요즘 그 상담에서 그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그 문제점을 모르지만 말을 할 때 그 치유가 되고 또 그 상담자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를 또 알게 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성인 아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 어른이 되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어렸을 때 그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라든지 어떤 큰 사건이라든지 거기에서 기원이 됐다 이런 것을 또 알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내면 아이, 예, 내면의 아이. 그래서 성인이 됐지만 그 아이 모습대로 그대로 있는 성폭행을 뭐 어렸을 때 당했으면은 이제 결혼을 해갖고도 결혼이 원만하지 못해가지고 이혼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복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뭐 40 돼서도 15세 그때 그 생각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 나이만 들었어도 그것을 이제 성인 나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상담 공부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운전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운전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편이 차라고 그러면 아내가 운전수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이제 아무리 어려워도 긍정적인 그 운전을 하게 되면 그렇게 가지만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우울한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의 운전수가 참 중요하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제가 그 학교에서 상담을 배울 때 그래서 이제 요즘 그 범죄 수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말 툴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가 이런 걸 또 분석을 하더만 보니까 이렇게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요즘은 이제 거짓말 탐지기도 있지만 이 말을 들으면서 그 뭐 가장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요즘 어린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보면은 그 그림을 그려보라고 해가지고 그 그림 속에서 이제 아빠를 뭐 안 그린다든지 작게 그린다든지 그러면 아빠의 존재가 아주 그 미미하고 그리고 자기 삶이 우울한 사람들은 이 그림이 어둡고 자기 삶이 밝은 사람은 이렇게 그 밝고 색깔이 그래서 우리 삶을 색깔로 표현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손자도 지금 다
5살짜리가 와 있는데 막 신나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렇게 하고 뛰어놀아요. 그러면 아 이게 재밌구나 신이 났구나. 근데 또 이제 기분이 나쁘면 그냥 울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기를 살려줘야. 저는 이제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욕을 많이 먹고 학대를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는 다 맞고 그런 그러면서 학교에서도 막 공부 못했다고 맞고 막 나오라고 하고 종아리 때리고 그랬잖아요. 단체 벌 받고 단체로 매맞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는 이제 내가 우리 자녀들을 기를 키워줘야겠다 했는데 요즘은 자식들이 또 아버지를 잡아볼 만 이렇게 시대가 또 그렇게 되니까 부모를 또 아주 무시해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더만. 근데 그래서 그 아주 좋은. 그리고 이제 저도 그전에는 막 내성적이갖고 말을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벙어리 냉가슴 같이 여자들도 말을 안 하고 이것이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너무 말을 많이 해도 좀 문제가 되지만 너무 이렇게 내성적이고. 그래 저 그 전에 뭐 발표라고 그러면 일어서서 하면 막 다리가 떨리고 막 그랬어요. 말이 막 떨리고. 그런데 이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목사니까 설교를 할 때도 막 긴장돼 가지고 막 긴장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도 뭐 긴장을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자꾸 하다 보면은 또 여유롭고 또 당당하고. 그래서 자기 소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손자는 그 뭐 자기 할 말을 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야지 돼. 예.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그 가족 간에도 그 자기를 너무 저 싫은 건 싫다고 표현하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쓰다고 이렇게 얘기를 그때그때 하래요. 예. 그게 쌓이면은 별로 폭발하고 나중에 안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그때 여기서 책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때그때 가볍게 푸라고. 그때그때 그냥 말을 던지는 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책 제목이 그때 가볍게 산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너무 막 뭐 한 것도 아닌가 무겁게 받아들이잖아요. 심각하게. 이게 인생을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살아야지. 뭐 병 걸렸다고 뭐 죽는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자식이 또 이게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이혼이라고 하는 것도 엄청 충격이잖아요. 저는 뭐 그렇게 안 당해봤지만 그래도 그 다 잘 살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제목이 아니 오히려 그것이 또 해방감 있게 또 살고 또 좋은 남자 또 만나가고 또 그게 다 탤런트가 그 요즘 이혼에 대한 책도 많이 나와요. 이혼 진술서 뭐 이런 책도 너무 이렇게 이혼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불행이잖아요. 자식이 또 갈라지게 되고 여자는 또 자기 자식은 내팽개 불고 너무 자식도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남자 자식이. 이 책 제목을 그때 가볍게 산다고 했을까. 내가 이것을 저 도립도서관에 우리 모임 있어요. 거기다 하나 올렸더니 또 그거 한다고 하더라고. 이거 갖고 거기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이게 자기들이 발제를 하는 게 이게 거기도 이제 잘 만드는 사람 만드는데 못한 사람은 이제 낑낑거리고. 그래요. 진짜라고 이렇게 하기 이렇게 하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책을 처음에는 책을 읽으려고 마음을 먹고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시력이 급속도로 막 나빠져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글씨가 2개, 3개로 막 이렇게 퍼져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날씨가 심하시구나. 이게 그대로 지금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유지만 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유지를 하라고 그래서 병원에 들으니까는
해롭게 하는 쪽은 웬간하면 피하려고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 막 두통이 와요. 예. 그래서 근데 이번 책은 네, 금방 이거 네. 읽어볼 때 금방 읽어지. 이 책을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권을 책을 읽기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모임을 통해 갖고 책을 읽어가면서 좀 나를 다듬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그런 게 부딪혀서 못 읽는데 이제 이렇게 와서 내가 이렇게 읽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이제 듣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 책의 목표가 뭔가 작가의 생각이 어떤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막 파악만 하는 정도로만 저는 그래도 이렇게 토론을 하니까 모임을 하니까 예. 의무적으로라도 예. 저도 이 책을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도 의무적으로 돋보기 쓰고 가요. 이제 저기 할 때는 돋보기 쓰고 보다 피곤하면 눈 감고 놔두고 있다가 또 보고 그렇게 해갖고 한 달이라는 여유가 있으니까 예. 지더라고요. 이 책은 금방 봤어. 이거는 금방 금방 봐요. 봐요. 보니까 예. 아이고 좋고. 나도 함께 책이 도립도서관 계속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몇 번째요? 그랬더니 세 번째래요. 그럼 언제나 돌아오겠어요? 그랬을 때 언제 그때 잊어버렸네. 며칠 기다고 그래요. 그럼 그때만 줘도 되겠어요. 그러면 그냥 그때 주세요. 그랬다. 조립이 없으면 그 시립, 공공 이런 데도 시립 1번 없고 예, 공공. 그다음에 이제 공공도서관 가려니까 좀 멀어요. 하당이라. 그래서 도립에서 그냥 기다렸다. 근데 나는 좀 걱정했지만 시간 내에 못 보고 금방 아, 가지고 저 있잖아. 공공도서관 저기 그 북한 쪽에 예, 예. 예. 그건 멀어서 멀었어. 안 가리더라고요. 참. 운전할 때는 불편하지 않아요? 운전할 때요. 그러니까 이게 다초점 안경이라 예. 난시, 근시 이제 이게 다 이제 잡아주는 이제 안경인데 밑으로는 돋보기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쓰지 말고 이제 평소에는 그거 쓰고 글씨 볼 때는 그냥 온전히 돋보기로만 쓰세요. 그래야 눈이 덜 피곤해. 이렇게 그래요. 네, 온전히 이건 전 돋보기거든요. 이거 글씨 볼 때는 이것만 집중해서 보니까 이걸로 봐야지 더 훨씬 눈이 덜 피곤해요. 근데 이걸로 보면 피곤해서 나도 못 봐. 그러니까 돋보기를 하나 시력에 맞춰. 돋보기는 그냥 살 수 있잖아. 안경전에 눈이 안 좋으시다고. 나도 난시도 심하고 그러거든요. 나는 다초점 있는데 그냥 벗고 와버려. 책을 안경 안 쓰고. 회장님은 저 시력이 좀 나쁜 거. 우리는 저기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모든 것이 짬뽕 있어요 지금. 예. 예. 3번 알아봅시다. 3번 우리 이수경 씨가 읽어주십시오. 저자는 과거나 미래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려고 하라고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나요?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을 잘 살펴보면 생각이라는 이름 아래 과거나 미래를 헤매기에 일수다. 현재에 머무르기보다는 주로 과거 아니면 미래를 떠도는 것이다. 이때 과거는 주로 후회나 분노 색깔을 띠고 미래는 주로 불안이나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때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짙다. 그렇다면 건강한 정신이란 다름 아니라 생각이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재에 머무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생각이 과거나 미래로 떠도는 것을 막으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현재에 머물며 단순해지게 마련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 현재에 집중하라. 예. 그리고 아무래도 내가 여유로우면은 내가 좀 평안하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포용하고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해지는데 내 상태가 안 좋으면은 또 그게 좀 안 되잖아. 나도 막 어긋나고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친구들 간에도 보면은 이렇게 좀 뭐 말해도 꼭 삐딱하게 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흔한 말로 꼬인다 하잖아요. 꼬여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왜 저럴까? 같은 말이도 왜 저렇게 할까? 그라고 생각해보면 또 가정사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그게 좀 남편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다든지 뭐가 보면 있잖아요. 이게 내 마음이 뭐든지 내가 평화로워야지 좀 그런 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안 그런가요? 저만 맞아요. 그런가요? 맞아요. 자기 마음이 평안하면 상대도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마음의 그릇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단순하게 살아야지. 여기서 주장은 지금 과거나 미래보다 현재에 집중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현재.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린이들은 꿈에 살고 또 어른들은 추억에 산다는 말이 있듯이 어떤 사람들은 옛날 과거에 뭐 자기가 잘했던 일, 슬펐던 일 이런 것만 계속 왕년에 뭐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무슨 동창회나 이런 거 초등학교 동창회 이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과거에 중요하긴 하지만 계속 이어가고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만나는 사람 이것도 이렇게 새롭게 창조해가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 나도 이제 과거에 그런 사람을 이렇게 또 만나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다가도 또 어디가 있는지 모르니까 예전에 이제 어디 그 학원 다닐 때 그 목포에 목욕 그 1년 누나가 있었어요. 그래 같이 사진도 한번 찍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이제 한번 서울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뒤로 이제 5.18 때 수첩을 경찰에게 뺏겨가지고 그 이제 그 한번 전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돼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못 찾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사정 이야기하고 그 가족 같은 경우는 찾아주고 그런다더만. 근데 그러면서 요즘은 이제 그런 과거의 얽매기보다는 내가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했는데 여기는 이 과거는 후회나 분노, 미래는 불안이나 두려움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가 중요하다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별한 그런 그 말인 것 같아요. 이것은 보통 미래가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여기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현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과거의 나를 기억하고 나 자신도 이렇게 1시간 후, 하루, 1년 후 달라지잖아요. 달라지고 그게 또 달라져야 되고 그래서 참 여기에 그 여러 가지 테마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뽑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하시고요. 어떻게 과거도 중요한 것 같아요? 미래도 중요하고. 과거로부터 만들어지잖아요. 저는. 그렇죠. 과거도 중요하죠. 과거도 중요하고. 예, 그 조상도 중요하고. 부모도 아니 중요하고. 그렇게 뿌리. 조상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냥 우리 부모로부터 저만 생각해 보더라도 참 그 환경이고 그 가정에서 어떤 가정에 태어나냐 그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거를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제가 직장을 금융계통을 좀 다녔거든요. 금융계통 농협에 원래 근무를 했는데 그 직장에 저는 그때 당시 그렇게 감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미래에 대한 그 설계가 아주 그 언니는 쫙 깔려 있어요. 아니 저 1년 선배인데 쫙 깔려
깔려 있고 재산을 어떻게 해서 놓으면 어떻게 할 것이며 막 이런 게 쫙 깔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따라도 못 가죠.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도 못 했는데 얘가 평소에 이제 아가씨 때부터 직장 바로 1년 선배 아니라 가서 보니까 좀 이제 어떻게 우리 세속 쪽에 욕심이 좀 지나치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제 조금 좋게 표현하면은 굉장히 그 삶에 대한 계획이 완벽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진짜 이 제목처럼 그때그때 가볍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나이가 이제 먹어서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 언니가 왜 그렇게 빨리 가버렸나 좀 생각을 해보면 딸 고등학교 큰애 딸 고등학교 1학년 막 들어가면서 가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가버렸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이제 어떻게 죽는지 모르죠. 이제 자살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우리가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자살했구만. 그게 이제 거기까지 깊이는 몰라. 거기까지 알고 싶지도 않고. 몇 살 텐데? 내가 한 29이나 40이나 됐겠죠. 아 그래요? 그 시절에 팔팔한데 이제 딸이 이게 결혼을 했는데 그 언니가 이제 조금 이제 우리를 누가 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다 그렇게 다 그냥 보통 그렇게 살잖아요. 좀 미운 대로 좀 이쁜 대로 그냥 우리 그냥 생각 안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남편은 좀 잘생겼었어요. 근데 그 언니는 조금 얼굴이 좀 빠진다 해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좀 그렇게 남편이 좀 무시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좀 그러고 막 인물적인 것도 한 게 남편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어리석잖아요. 어찌됐든 결혼했으면 자기 사람인데 좀 그렇게 따돌거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언니는 욕심이 많고 그러니까 조금 막 안 했으면 쓰겠는데 막 내가 들어도 듣기 싫을 정도로 막 전화를 하고 하소연을 하면 내가 들을 정도로 민망하다 해야 될까? 좀 하면은 내가 막 전화 끊어 언니 같은 며느리 만나고 무섭네 그 정도로 남편을 심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남편을 요게? 남편을 막 자기 성질에 자기 남편하고 싸우고 막 남편을 꼬집고 빼내버린대요. 우리는 그걸 생각도 못 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뭘 하긴 하지만은 듣기 싫은 소리 바가지는 긋지만 그 정도 못 가나요 남편한테는. 남편 소리가 우리는 막 하다가 남편 소리가 크게 나면 조용히 깨갱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그렇게 좀 악스럽다 할까 막 억척스럽다 할까 그 정도인데 빨리 목숨을 끊어버렸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가정 환경이 자라온 가정이 그렇게 억척스러울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 가난하게 살았구만. 가난하게 살고 자기 엄마가 그 이북에서 넘어와가지고 이제 엄마 삶부터 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렵게 살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악착스럽지 않은 게 타고난 건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내 생명은 내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평범한 가정에서 막 경제적으로 막 잘 사는 것보다도 좀 이렇게 무난한 것이 그냥 부모 이렇게 정상적인 결혼하에서 이렇게 좀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언니가 나는 과거도 중요하고 현재 제일 그 중에 현재가 제일 중요하지만 꼭 그것을 등급을 한다면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이제 미래가 더 두 번째로 하면 이제 현재가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미래가 또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그 다음에 중요하고 과거는 정말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 오늘을 잘 살아야 과거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있어서 하루하루를 가치 있지 의미 있지 그렇게 체계적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보는 것이 또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또 우리 후손들한테 그것이 물려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삶은 또 과거가 되니까 현재의 삶이 내가 언젠가 우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언젠가 우리 딸이나 우리 아들이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하는 엄마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며느리도
어머니가 나는 어머니 같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길래 그러게 나도 못했을 것 같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살면서 다시 그 길을 또 가라면 안 갈 수 있으면 못 가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는 또 그렇게 살 것 같아. 내가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칠남매 정같이 종선며느리다 보니까 이제 그 전부 칠남매 그 밑으로 시동생들이고 다 아들 오행 딸들인데 다 제가 결혼식을 다 해서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래놔서 이제 그 없는 집에 그렇게 해놔서 이제 그걸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말 그때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사람은 어떤 것을 선택하든 자기가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엄마는 지금 다시 아무리 힘들었다 할지라도 다시 그 길을 가라면은 못 가 정도로 힘들지만은 또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면 또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때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길을 선택했고 왔었다. 그리고 지금 결과가 좋지 않냐. 사람은 이기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 자기 마음이니까 할 수 있어. 그러나 엄마가 그렇게 했었다면은 지금 삼촌들이 저렇게 잘 잡고 다 그렇게 살겠냐. 그러니까 할 말은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현재인데 과거도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는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아까 그 친구가 이제 어렵게 살고 또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또 남편은 잘생기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다 되면 좋지만 그 충족이 안 됐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욕구 불만이 생기고 그럼 불행하게 되고 요즘 뭐 여자들 또 얼굴 뜯어 고친다 하더만은 그게 또 얼굴은 자기 마음대로 저 이쁜 얼굴이 아니고 그러니까 또 그런 불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행복하지.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 분해 돈이라고 그러더만 우리가 그 분모 있잖아요. 분모가 이제 돈이고 분자가 이제 그 욕심. 그 이제 돈은 그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이 커지려면은 이 분모가 적어야 되잖아요. 욕심이 줄면은 이제 이게 커지고 욕심이 이제 커져 버리면은 돈은 이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행복이 적어지고 그렇게 되듯이 누구든지 다 욕심은 있죠. 그런데 그런 욕심을 내려놓을 때 행복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39살의 젊은 나이에 이렇게 갖는 큰 불행이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큰 교회 또 총회장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목사로서의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총회장 한 사람들 보면은 말로가 어떻게 되냐면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또 일찍 죽고 화병으로 총회장이라면 우리 성당으로 가면 사목회장 아니에요? 총회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성당으로 하면은 이제 뭐 주교 추기경 이 정도. 아 교회 아니고? 예, 목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아 목사님. 예, 목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 총회. 예, 그런데 이제 뭐 주교님급인가? 예, 총회 바깥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일에 소홀하고 이것도 하나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정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또 이제 교회와 또 갈등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마음이 병이 되고 내가 이렇게 높은데 너희 교인들이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또 일찍 죽고 말로가 안 좋아.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또 오래 살고 행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어쩔 때 보면은 무슨 회장하라고 뭐 하라고 그러면은 거기 또 하나의 권력이거든. 여기서도 오니까 막 직원들도 나오다 회장님 그렇게 그런데 또 노회장도 했어요. 노회장님 하면은 어떻게 목사님보다 노회장님 하면 더 기분이 좋아요. 좋기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을 할 때 기분이 좋지만은 그런 것을 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돈 쓰고 막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막 나 찍어주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더 편하고 또 시간도 내가 다 벌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막 어디 모임 쫓아다녀야 되고 막 회의도 많고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안 하고 평범한 농부가 대통령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여자분 예를 들어서 한번 너무 미래 욕심이 많았구만. 우리 여동생도 목포 사는데 뭐 아파트가 몇 채 되고 아니 상가가 5개인가 되고 그러더니 상가 하나에 10억이라 하더만 이게. 그런데 계속해서 막 이사 다니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 이제 투기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직 내가 살 길은 돈 버는 길이다 해가지고 그쪽으로만 연구해갖고 이게 돈을 버는데 뭐 돈도 잘 안 써. 못 쓰죠. 돈이 많아도 못 쓰도 막 또. 그러고 이제 여기 이제 추도회에 하면은 내가 큰 아들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로 가난한데도 이제 내가 이제 밥도 사고 동생이 또 나보다 살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가볍게 산다 하는 말이. 근데 그 언니는 너무 욕심이 많이 버렸구만. 욕심이. 아니 지금 생각해도 지났어. 내가 고인이 돼버리는 사람이라 말하기가 좀 미안한데 아니, 돈도 벌었어. 그때 당시 포항제철 주식을 어떻게 하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 3억인가 4억 6천인가 기다렸어. 아무튼 내가 그래갖고 빵 터지면 이 정신 이상이 와버리고 그리고 남편이 의처증이 생겨버리고 의처증. 그렇게 의구증 의구증이. 이게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게 욕심을 부릴 수도 없거든요. 그 욕심도 어떻게 타고난 것 같아. 조금 내 생각에 타고났는가 환경이 그렇게 됐는가는 모르지.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양이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지금도 생각하면 이렇게 한 번씩 우리 이제 여직원들이 옛날 국내에 있던 여직원들이 한 번씩 얼굴을 보잖아요. 가슴이 그 권력욕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박정희 같은 사람도 18년 하다가 총에 맞아 죽고 자기 부인도 죽고 박근혜도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가정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기가 욕심을 부리면 불행하고 가만 보면은 인물이 그 사람이면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그 자리에 추대되고 올라가고 그래갖고 정말로 그런 위치에서 일을 참 좋게 바르게 잘해주신 분들 참 많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자기가 뭔가 권력을 누리고 자기 욕심에 그걸 그 자리를 하겠다고만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 결과는 안 좋을 거야. 그렇죠. 아이고 가슴 아파. 4번 읽어봅시다. 우리 채은 씨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4번이요? 우리는 늘 나에게서 원인을 찾기보다 남에게 탓을 한다.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일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요? 반면 성숙한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먼저 자기에게 무슨 실책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자기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고치려 든다. 그리고 외부를 둘러보면서
상대에게 잘못이 있다면 담백하게 말한다. 만약 상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을 그 사람의 수준으로 여기지 벅벅 우기지 않는다. 우겨봐야 갈등만 크질 따름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들은 자신이 먼저 나서서 선순환을 일으키는 행동을 취한다. 자기가 먼저 바뀌는 게 빠르지 상대를 바꾸려 하다가는 밑도 끝도 없이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아는 까닭이다. 항상 뭐 핑계 대는 거잖아요. 내로남불이 잘된 것은 자기 탓이고 못된 것은 조상 탓이다 라는 것처럼 늘 이렇게 남의 잘못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누구 생각나네. 누구 생각나? 이렇게 뭐 윤석열 대통령 맨날 문정 부탁할게. 엄마 한번 문정 부탁할게. 제목으로 문정 부탁할게. 이거 보니까 그 사람 얼굴이 또 그래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무엇인지 우리 내 탓이요 하면 편한데 내 탓으로 써있다 하면 편한데 오늘 이재철 목사 그 설교 들어보니까 이 항상 그 준비되어 있어야 될 세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첫 번째는 대통령, 그다음에 목사, 그다음에 의사. 그 대통령도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 대통령 돼갖고 그때 연습해갖고 공부해갖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백성이 불행하게 되고 진짜 백성이 불행하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그 의사가 돼갖고 그 연습해갖고 배워갖고 하면 안 되고 미리 다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대통령 보고 그 말이 나왔을까요? 지금 대통령 보고 지금 너무 지금 힘들잖아요. 그런 말이 나왔는가? 지금 잼버리 지금 감사하게 생겼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말썽이 일어나고. 아니 전 정부 얘기 또 거기서도 하니까 그 잼버리 때 그것도 전 정부에서 조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은 저기 동계올림픽 했을 때 그럼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그러면 유치 그 발표되어 갖고 문정권에서 그것을 시행을 했는데 그럼 그거는 얼마나 잘했어? 그러면 맨날 그렇게 타다 올라가 언제까지 그걸 남탓만 하고 있을 거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뭐 항상 남편 탓, 아내 탓, 저 상대방 탓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자기의 잘못은 안 보이고 남의 잘못은 크게 보이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여기 이것은 이제 정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네.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영어 공부를 이렇게 도서관에 사는데 이제 그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이 나도 그렇지만 이 원어민인데 질문을 많이 하니까 어떤 나이 드신 할머니 그분이 아니 너무 질문을 많이 하니까 나는 첫 잔 못 알아먹고 그렇게 끝날 때쯤 되니까 막 뭐라 하더라고. 그렇게 옆에 있는 그 남자분도 막 화를 내고 막 서로 싸우더라고. 그래가지고 중재하는데 이렇게 선생님한테만 배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또 질문을 많이 한 분은 좀 자제하고 이렇게 중재를 하더라고. 근데 또 양쪽 말이 다 맞는 것 같긴 해요. 또 질문도 필요하기도 하고 나도 이제 질문하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 잣대가 틀려버리니까 우리 자신도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 면도 있겠죠. 이것도 적당히 해야지. 이제 그게 좀 지나치냐 조금 더 약하나 차이지 있을 것 같아요. 내로남불을 누가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이제 하도 많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국어사전에도 이제 등재가 된다는 것 같더라고. 이런 일들이 어디
좀 있습니까? 네. 이수경 씨는? 네. 그러니까 이게 생활하다 보면은 자기 위주로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본인 위주로. 그래가지고 이제 언뜻 이게 사대 있게 생각하지 않고 막 했을 때는 항상 남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나한테 뭔 잘못이 있구나 나중에 깨달아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중앙병원에 그 대장암 이렇게 아산병원에서 이제 그 얼마 못 사니까 준비하라거든요. 그 여자 의사가 제가 중앙병원 내놨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간호하고 내가 금방 보고 이제 저 흑석산 기도 갔는데 전화가 왔다고 돌아가셨다고. 예, 그러고 이제 갔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뭐라 하냐면은 저 그 이렇게 흉부 아빠 그랬더니 못 살아나. 어머니는 뭐라 하냐면 이 닌게로 이것을 빨리 떨어뜨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서 그 표비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 생각에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닌 것 같아서 다 계산을 해버리는데 막 뭐라 하다가 돈 다 내지 말라고. 그 어른은 또 그거에 예, 그래서 숨기려고. 안타까운 게 예, 있잖아. 당신 영감입니까? 이런 게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직접 의사 선생님 환자한테 직접 말했어요. 금방 돌아가시겠다고. 아니 이제 서울서 아산병원에서 그 여자 의사가 함께 알고 있어요. 아버님 알고 있었어요. 그 예, 사실을. 예, 알고 그 계시죠. 정도 되면 얘기해야 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은 다 예, 이해하다고 이제 막. 머리도 거기 서울 아산병원에서 빡빡 깎아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80까지 이렇게 살았으면 오래 살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담담하게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고통 없이 돌아가셔서 차라리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냥 그 갑자기. 맞아. 그런데 어머니 아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갑자기 돌아가셨을까? 그것도 조금 의심스럽네. 예, 이제 그 암인 경우는 서서히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돌아간 것은 이제 없는 거. 이제 수술했는데 그 재발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됐는데 그걸 못 고치니까 이제 의사가 이야기한 것 같아. 여기서 응급실로 아산병원까지 갔는데 그래가지고 첫날은 모르고 그냥 그 응급실에서 막 그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 거기는 엄청나게 막 환자들이 많이 오더만. 그런데 무조건 비싼 저 병실도 그 선택을 해야 되더만. 첫날 병실 그 하나가 30몇만 원이더만.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제 일반 병실 바꿔주고 그러더만. 일단은 들어가야 돼.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모르고 해갖고 하루 지나고 해갖고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일단은 무조건 들어가야 예, 돼. 한 게. 무조건 들어가갖고 이렇게 이제 병실 바꿔주고 이해 중이는 예. 그래서 아주 안 고생 만나면 안 돼.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그 닌기로 거의 빨리 떨어져서 그랬나고 그 생각이 나네. 그럴만 하죠. 그럼 우리가 웃어야지. 예. 맞아. 5번 할까요? 근데 거의 아까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다들 내용이 좀 비슷하긴 한데 5번 우리 박현애 씨 읽을 수 있나요? 남에게 거절도 하고 당당하게 할 말도 하라고 한다. 천사 띠를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생각 무엇이나요? 내게 상담을 받는 여성은 너무 착한 게 탈이었다. 본인 자신도 힘들어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모두 품으려 했다. 그러다 보니 주위의 많은 사람이 그녀를 좋아했지만 정작 자신은 지치고 말았다. 다른 사람들이 푸념이나 편의를 들어주다 홀로 남게 되는 밤에서야 비로소 본인의 일을 하다 보니 근래에 들어서는 건강도 많이 아니었다. 그래서였는지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왜 이러냐며 틈틈이 서러워하는 눈물을 내비쳤다. 58조. 예. 요즘은 이제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 좋은 말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세상에. 이 착하다는 것이 참
좋은 뜻인데 요즘 착하다는 말은 호구다, 바보다 그런 뜻인 것 같아 보니까. 순진하단 말도. 예, 순진하단 말은 네 둘러먹기 좋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그 거절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무슨 요구를 하면은 거절을 하지 모르고 다 수용을 하니까 뭐 돈 빌려주라기도 다 거절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증 서주라기도 다 하다 보면 나중에 집 날라가고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하는데, 가능하면 다 들어주면 좋죠. 그런데 거절할 것은 또 해야 이것이 쓰레기를 정리하듯이 이렇게 가닥이 잡히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 그 실내에도 여기다 써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천사표, 천사띠를 내놓으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요. 여러분 어떻게 거절을 좀 잘 하십니까? 거절을 저는 잘 못하는 편이에요. 사람이 좋으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막 냉정하게 딱 잘라본 사람 있잖아요. 저는 경제적인 것은 좀 잘라요. 아니 그 이제 원래 좀 그쪽이 그냥 이제 국립계통에 근무를 하다 보고 그런 거 이제 많이 봐서 그런지 어쩐지 그런 거는 좀 칼같이 좀 자른 편이거든요. 제가 그 결혼해서 처음에 남편이 개를 하자 하더라고요. 이제 둘이 부부 맞벌이를 하는데 개를 하다가 자기 사촌 누나가 그 개를 하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뇌에는 개라는 게 없어요. 이제 원래 그 이제 적금 이렇게 하는 걸로 해가지고 타고 이런 식이지 개라는 게 없는데, 그때 이제 제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큰애를 3년 만에 낳았거든요. 좀 이제 하다 보니 돈 버느라고 직장을 다니느라고 그러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남편이 좀 곤란하게 살아서 경제적인 것도 좀 욕심이 있는 사람이더라고. 이제 내 세월을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서 결혼해서 이렇게 맞벌이도 원했고 그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개를 하자 하니까 아니 뭐 개를 하냐고 이런 지하에 나는 이제 무시를 해버리는 거야. 뭐 개를 해 그러면서 그냥 적금하고 걔는 그냥 친목으로 형제간들끼리 한번 하자면 그것만 조금 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한 거예요. 이제 내 있는 대로 그대로. 남편은 그 굉장히 자존심 상했나 봐요. 이제 자기를 좀 이제 맞벌이 한 주제에 이제 각시한테 뭐라 하지도 못하고 쉽게 말해서 뭐라 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자기 엄마한테 잃었어요. 이제 우리 시어머니한테 잃은 거야. 이제 그 말이 맞지. 각시가 이렇게 하자겠다고 그랬다고 좀 자기 서운하다 어디 비쳤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 말씀이 그거는 각시 하자는 거 해라. 우리 어머니 말씀이에요. 아주 현명하다. 걔는 깨갖고 그냥 그런 시절에 개주가 그만큼 많이 괜찮네. 그러지. 옛날에 많이 해주잖아요. 많이 도망. 그게 그랬는데 이제 그게 적금은 하다가 못 넣으면 나중에 원금이라도 타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받아들였어. 갖고 나도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대로 넘어갔어.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뭐 돈을 나한테 빌려주라 하더라고. 누가 자기 선배인가가 뭐 1년 선배인가가 한 500만 원 빌려달래요. 뭐 돈을 빌려주냐고. 그러고 이런 제 무시도 안 빌려줬거든요. 자기 사촌 형사한테 덜 큰 500만 원을 빌려줄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돈을 못 받아. 그렇게 돈을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못 받아. 들어야 돼. 그 80, 90년대 이전에 그런 때 뭐 운동하는 게 큰 돈이에요. 큰 돈이지. 지금도 지금. 내가 260만 원짜리 한옥에서 처음에 신혼생활을 시작했으니까 85년도 1월달에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갚으라고 하는데 그 형수가 주라고 하는데 이제 그 양반이 안 준 거예요. 안 준 게 결국은 내가 어떻게 수습을 해가 갚았다니까요. 그래갖고 발을 이제 그 뒤로는 그래도 하고 나도 좀 역사가 깊고 이제 시집살이 한 걸 하면 우리 시댁에 우리 시동생이 돈 3천만 원 갖고 가가지고
국가적으로 퇴직금 나 퇴직금 타고 짜고 한 거 돼 있어요. 아이고. 그런 게 이제 좀 사연이 많아요. 우리 아빠가 이 부모의 경제권에 대해서는 완전히 손 떼버렸어 이제. 그냥 나가서 세라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한 게 근데 내가 지금 이제 이 나이 먹어 보니까 남편이 경제적인 개념이 너무 없었더라고. 너무 몰라. 모르니까. 너무 모르는 거야. 근데 나는 그런 게 좀 이제 많이 이런 게 좀 그만하니까 한번 찾더라고 이런 걸 좀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게 딱 박혀 있으니까 딱 선을 긋는 거야. 이건 안 돼요. 이건 돼요. 이제 하니까 우리 시댁에 돈 줄 때도 정말 안 주고 싶었는데 어머니 와서 그러지 시동생 그러지 우리 애들 아빠 그러지 이렇게 거기는 내가 안 한다고 못 버티겠더라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냥 이것이 되면은 그냥 믿어서 이제 시댁 줘버리려고 내 마음은 이제 그러면 다시는 돈 주란 말을 안 하겠지 이런 생각에 그런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가고 해갖고 이제 아빠 뒷발 다 든 거예요 이제 우리 아빠가. 그래갖고 이제 경제권은 전부 나한테 넘어오고 지금도 이제 아예 그냥 터치를 안 해요. 아예 터치를 안 하고 공급만 한 통장으로 가보면 자기는 끝나. 자기는 이제 어디 공격만 하지. 용돈만 쓰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좀 거절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거절해요. 거절해야 되는 특히나 경제적인 거절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돈은 얼마나 줬는데요? 좀 많이 나갔어요. 시댁에 몇 천만 원? 시댁에 3천만 원 줘가지고 우리 시동생이 그 은행에 근무하거든요. 은행에 근무했고 이제 지점장으로 퇴직을 했는데 우리 시동생이 그 은행 직원한테 그거를 당해버린 거예요. 사기를 당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래갖고 한 10 몇 년 후들 한 20년 그작 됐을 거야. 지금 생각 몇 년 동안 모르겠어. 근데 1,000만 원 받고 그 사람 퇴직금에 차 붙여갖고 1,000만 원 받고 퇴직할 무렵에 그 사람 퇴직금에 1,000만 원 차 붙여갖고 받고 그리고 우리 시동생이 1,000만 원 해주고 1,000만 원 해준 뒤 그때도 한번 속이 상해. 1,000만 원 해주면서 그것도 6개월 후에 찾으라고 통장으로 만들어갖고 왔더라고 우리 시동생이. 이제 내 동서가 뭐라 하나 동서가 뭐라 하나 형님 나는 이 돈 갚은 거 억울하다 이거예요. 자기는 아가씨 때 이것도 알도 모르고 시집을 왔는데 이렇게 나는 좀 돈 내놓기가 억울하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돈을 주더라고. 그래서 나는 동서 알아 그거 그러고 고맙네 그러는데 나는 그놈을 나는 줄게 한 200이라도 주려고 나는 마음 먹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도 첫살띠 들은 거랑 마찬가지지. 근데 그러고 이제 받았고 6개월 후에 그것도 현금으로 갖고 온 것도 아니고 6개월 한 2천만 원을 갖고 1,000만 원 이거 포기했어요. 이제 넘어갔어. 그러고 별말을 다 하네 내 말. 그렇게 얘기 속에야 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아니 그날 이제 명절에 딱 이제 설 지내고 경주가 우리 시댁에 이제 왔잖아요. 막 오자마자부터 우리 시동생한테 돈 보내라는 거예요. 한 200 보내라는 거예요. 오자마자부터 나를 보는데 이제 꼬라지가 딱 나버리더만. 그때는 이거 여기가 딱 알아서 돌아가버리더만. 내가 딱 하려고 했는데 안 하면 그때는 내가 확 서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앉아서 탁 그랬어요. 이제 그때는 앉아서 탁 하고 이제 그때는 성질 탁 내니까 아소 뭐라 하니 막 강주를 전화해가 시동생한테 전화해갖고 통장 번호 좀 가르쳐주라 하면서 영식아 나한테 돈 보내라 할게 막 이래요. 나한테는 우겨 물어보지도 않고 막 자기가 막 선수를 치는 거야. 싫어해. 네, 그렇게 이제 내가 꼬라지 나는데 내가 돌아버렸어. 이제 그때는 뻗쳐버린 거야. 그렇게 이제 앉아서 탁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도 또 그렇게 했어도 마음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보내려고 통장 번호 주라고 했어. 이제 2, 3일 지난 후에 주라고 했어. 그랬더니 안 줘도 된다 하네. 그래요. 그때는 왜 준다고 게 그랬어. 그랬더니 안 줘도 된다 하네. 그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들을게 자기가 돈 30만 원 보냈다 하더만. 그러고 이제 나는 그래서 당신 보내라면 보내고 말라면 말아봐. 나는 안 줘. 거절했을게. 나 몰라. 안 보내버렸어요. 그때는 그 뒤로 그걸 너무 이게 그냥 솟구쳐버리더만. 이제 그러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자기 형수한테 500 그렇게 하고 그 뒤로는 아예 아빠를 뒷발 남편이 다 손 들어보고 이제 가정 경제에 대해서는 터치를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다 자주 그것도 피곤하다만 피곤하지. 내가 다 하려니까 남편이 너무 모르니까 피곤하고. 형제간에도 돈 문제는 아주 큰거
서로 장례식에서 싸마도 먹게. 아니 근데 나는 그 시동생한테도 그 돈 그렇게 좋고도 내가 좀 무던해요 성격이. 갖고 줬어도 거기다 그 이제 좀 그때 당시 아파트 34평 있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에 32평 아파트에서 3천만 원 들어가고 800 가지면 그 집을 샀어요. 800 이혼자를 안고 그 집을 산 거야. 3천만 원 들어간 게 아파트 한 채도 없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날려보는 그걸 줬어도 나는 그냥 참은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막 난리야. 자기들끼리 막 난리야. 막 돌아보려고 자기들이 이제 막 애터졌는가. 근데 나는 거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나는 잊어보고 있었어. 근데 어머니를 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난리였어. 그래갖고는 결국은 막 자기들이 성가세하고 그렇게 한 거야. 근데 결과가 이제 안 좋았지. 그래갖고 했는데 아이고 그 도구 그림이 절대 할 거 아니더만. 조절을 할 때는 해야 돼. 나는 경제적인 거는 이제 원래도 그랬지만 더더군다나 그래서 그거는 거절해요 분명히. 근데 대부분 경제적인 거에 많이 걸려있지 뭐 다른 것이 뭐 얼마나 걸려있어요. 그렇죠. 예. 보편적으로. 그래서 나는 거절할 것은 나는 분명 하고 애들한테도 큰애 직장 처음에 들어가니까 경제적인 것은 분명히 너는 보증 같은 거 절대 쓰면 안 된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안 된다. 그런 걸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죠. 예. 동거래 해보면은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사람은 예. 동거를 해봐야 그 사람은 지금 겉만 봐갖고는 몰라요. 겉모습 아무리 친해도 예. 그 사람을 직접 겪어봐야지 알겠더만. 겪어봐야 어려움을 닥쳐봐야지 알지 모르겠더만. 겉모습을 네. 겉모습을 봐갖고는 사람을 좋을 때 좋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 사람 속을 알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이제 경제권은 나한테 넘어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도 자기들도 신경도 쓰기도 싫고 우리나라에서 사기죄가 제일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사기 공부가 약하다면서요. 범죄 그 저기가 약하다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있다더만. 이게 경제 사범 사기가 많지. 그랬더니, 예. 사기죄를 범한 사람들은 진짜 사람 마음을 가지고 그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 재질로 보면 진짜 나쁜 사람. 나도 이번에 한 40만 원 저기 잃어버렸는데 인터넷 쇼핑 그 있잖아요. 그 우리 권사님 집이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아파트 조그마한 데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맹원숙이 사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뭐 사달라 하면 내가 이제 그 사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자기 아들도 있고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 했는데 그 정수기 회사에 이렇게 하는데 그날이 노동절인가 그래 올해. 근데 전화를 하니까 그날은 이제 쉬는 날이라 안 받더라고.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에 보니까는 그 사이트가 또 있어. 근데 거기가 유사 사이트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0% 할인해 주니까 창고 매장 가격으로 준다고. 그래서 송금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송금을 했는데 뭐 또 수수료 500원이 안 들어왔다고 다시 송금해 주면 이제 또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얼른 또 보내는 그래가지고 한 40일만 원인데 나중에 보니까 전화번호도 없고. 근데 절대로 인터넷 쇼핑할 때는 개인 통장으로 보내면 안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랬는데 경찰이 말하기를 이 중고등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한다고 그래. 그런데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나중에는 그 없애버렸더만 그 사이트를.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그 경합해가지고 그런 범죄가 많으니까 저쪽이 저 서울 수원 쪽인가 그쪽으로 경찰서로 옮겼더라고. 그런데 거의 돈 못 받는다더만. 근데 이제 그 이제 송금을 잘못한 경우는 그 받을 수 있다더만. 근데 이런 그 이렇게 인터넷 쇼핑 이런 것은 은행에 알아보니까는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 이렇게 보니까 그것이 안 보여버려. 나도 인터넷 쇼핑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보이고 그냥 그 진짜처럼 보여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는 40만 원 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요. 아주 예. 회장님 아이고. 그건 돈도 아니고 네. 진짜. 그냥 보시피싱 우리 조카도 몇 천만 원 갖다가 그래고 아, 그래가 어머니 그 여성 시대 있잖아요. 예. 대출까지 내버려요. 여기서 신혼번이 하면은 그 사람이 이 사람 이름을 대출을 내버리니까 몇 천만씩 날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전혀 자기 신분에 대해서 말해주면 안 되는데 이제 믿으니까 이제 하는 거겠지. 그래가지고 대출을 그 사람들이 빼가버려. 그게 여성 시대로 이제 나도 들었더니 와, 한번 들은뒤 그 이제 상당히 연세가 되신 80대 부부더라고요. 근데 뭐 돈을 어떻게 갖고 이제 그 보이스피싱을 당했나 봐요. 그 젊은 양반이 자기 집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리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번호 줬지, 주민등록 줬지, 통장 줬지. 그래갖고 돈 싹 저녁 사이에 대출까지 싹 빼갖고 돈 있는 거 다 싹 빼갖고 자그마치 3억 몇천까지 싹 빼가버렸더만. 그럼 못 받은 거요? 그래갖고 못 받아. 못 받아요. 이제 죽어보려고 또 부부가 죽으려고 이제 죽을 준비까지 했나봐요. 이제 창피도 스럽고 기가 막히니까 평생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 두 분이서 지금 80대면은 그런 세상에 이제 어디 가서 돈을 벌겠어요. 어쩌겠어요. 근데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시동생이 그 퇴직한 시동생이 얼마나 가여웠던지 돈 3천만 원을 가져왔더래요. 형님 영수 살아가려고. 아이고 몰라. 그런 분도 있더라고. 진짜 뭐 4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교회 하면서도 심야 보일러 이긴다는 사람이 그 뭐 어디 캐피털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것도 사인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몇 달이 지나도 이렇게 안 해줘 일을 보니까는 그 사람이 이제 돈이 없는 사람이구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을 한 600만 원 되는데 그 돈 못 받고 그 집에까지 쫓아가고 그랬는데 못 받겠더라고. 안 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 내 목재라 그러면. 예. 아유 그래가지고 600만 원 날려버리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아. 그게 경제적인 것은 좀 끊어야 돼. 끊어야지. 그렇게 나는 끊어야지. 초창기에 젊어서 그게 개껌으로 그렇게 가지고 은행에 근무하시 않았어요. 그런 거 바삭하시었네. 아니 바삭하지는 않겠지만 그게 그래서 봐왔기 때문에 그것이 좀 그 교육이 스스로 네, 된 하고 거지. 숫자에 좀 제가 좀 강해요. 금방 막 숫자 같은 거 외워버리고 좀 이제 많이 다루다 보니까 한 10여 년 근무를 해놔서 이게 남편이 뭐 그때 당시 봉급 같은 것들 타봤잖아요. 초창기에는 그랬지 봉투로 갖고. 우리 주파는 우리 아빠가 훨씬 잘 나. 먹고 나서도 옛날 무게라서 훨씬 잘 나. 그런 상관은 없었는데 포기를 해버렸어. 그러면 그 기회를 그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거절을 해버렸고 이제 우리 아빠가 다른 데서 형사한테 돈 빌려준 거 얘기하고 그것도 결국은 내가 수습을 했다 이 말이죠. 이 말했어요. 그다음에 6번 우리 이수경 씨가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남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예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 대해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나요? 얼핏 보면 앞뒤 안 가리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힘있어 보여 멋지게도 비치지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들뜨게 하여 고통에 빠지게 하면 큰 낭패다. 적어도 어른이라면 자신의 감정만 소중한 게 아니라 상대의 감정도 내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배려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역지사지를 고려하지 못한다면 자기만 아는 아이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예, 여기서 이제 남의 감정을 불난데 부채질하듯이 자극하지 않아야 된다. 내 감정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의 감정도 배려해야 된다는 이런 역지사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 이성적인 동물인 것 같지만 거의 기분이 나쁘면은 이렇게 그 감정으로 인해서 그 무엇이 틀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는. 그래서 꼭 이성만이 모든 것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사람은 뭐 느낌, 필이 온다 안 온다 그러잖아요. 그 나는 솔로 이런 데도 보면은 그 남자가 참 좋지만 내 마음이 이렇게 설레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그 얼굴도 안 보고 다 결혼을 잘 살고 그랬는데 그래도 잘 살았잖아요. 옛날에. 참고 살아. 지금은 자기들이 좋아서 해갖고도 이혼하고 그런 적인데. 그렇게 많이 가도 이혼만 더 하고. 그런데 그 서로 이렇게 감정 싸움으로 아주 큰 일들이 뭐 요즘 아파트 층간 소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막 칼부림까지 나오고 막 그거 이해 못하겠대요. 아니, 저희는. 왜 그렇게 싸나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감정적인 동물인 것 같으니까. 아니 애기들이 와서 좀 시끄러우면 저 집에 오는 애기들이 와서 좀 그런 것 같구나. 우리는 그러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좀뭐 하면 뚱뚱뚱뚱 하면 뭐 한갑다 그러고 넘어가고 살면서 그런데 왜 그렇게 그냥 칼부림만 하고 그게 이해가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는 그 밑에 층에서 담배 연기가 올라오니까 자기 방에서 집에서 핀 담배는 뭐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안 고쳐지니까는 그 위층에 산 사람이 그럼 나도 자유다 해가지고 그 전기 충격기 있잖아요. 그걸 방에다가 틀어놓는다 뭐란 김에 밑에 사람이 그거 틀어놓으면 이제 그 담배를 또 안 피고 그랬다. 그렇게 담배 핀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 피든지 하면 좋은데 그 연기가 올라오면 또 위층에 힘든가 봐요. 담배는 별로 힘들어. 지금은 많이 안 피잖아요. 그래도 나가서 피고 남자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 행동이. 그러냐.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 어쩔 수 없어. 앞으로 나가야 피해야. 나가서 피해야지. 못 보면 나가서 피워야 돼. 못 끊으면 나가서 피해야지. 그렇게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고려하는 것이 이제 그 공감 능력인데 이 사이코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하는 것이 어떤 그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런 것 같아요. 내 기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눈치, 감정이 이런 것도 그래서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라 이것이 요즘 감정 노동자 이래가지고 요즘 그 백화점 같은 데는 갑질하잖아요. 갑질. 근데 이 감정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백화점에 그 판매원들 그 사람들이 항상 웃어야 되고 스튜어디스 이런 사람들이 서비스 업종이 종사하는 사람들이 감정 노동자라 하더만. 그런데 그 코미디언 같은 경우도 바깥에서는 그렇게 웃고 그런데도 집에서는 그냥 한마디도 안 한다 그러니까 지쳐요. 쉬고 싶고 집에 가면 그렇지. 에너지가 충전이 돼야 좀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감정이 남자들은 여자가 웃어주기만 해도 그냥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착각한다도.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럴까요, 회장님? 그렇죠. 그렇구나.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 그럼 선택 문제 한번 내봅시다. 우리 그럼 채은 씨가. 남을 따라하지 말고 자기 개성대로 살라 한다.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는 말이요. 그렇게 사는 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거요. 이렇듯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본 모습대로 생동감 있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이것은 나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자유와 무관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따라하는 이 모방 이 처음에는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색깔을
내라는 것이죠.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말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들도 그 뭐 조영기 목사님 그 설교 흉내 내듯이 그렇게 따라서 하는 분이 있고 그런데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그 자기 갑옷을 입혀주니까 너무 무겁고 안 맞으니까 그거 벗어버리고 이 돌멩이와 이제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싸워서 이긴 것처럼 자기 개성시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모방을 하지만 나중에는 창작을 해야 되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레포트를 쓰면은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막 베껴서 쓰니까 그 교수님이 그러면은 네 생각은 뭐냐 그렇게 해놨더라고. 이게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여기 서평할 때도 저는 이제 남의 거 한 거 일단 보고 또 내 생각도 이렇게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옷도 내 얼굴에 맞는 옷이 있더라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꼭 어떤 그룹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부속품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요즘 그 유승민 같은 사람은 어떤 국힘당에서도 자기 목소리를 내니까 배신자라고 하기도 하고, 민주당에서도 조응천 같은 사람은 또 수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자기 목소리를 내잖아요. 이번에 그 유승민 같은 경우는 외제차를 누가 뒤에서 받아 부르는가 봐. 그런데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했다고 아주 칭찬을 하더라고. 그런 것처럼 그 당에서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거 봐도 자기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것처럼. 그리고 요즘 시대는 이제 그 문학도 그러고 창작하는 거, 그것을 아주 그 높은 점수를 주더만. 창작품을 자기 창조를 너무 이렇게 막 바꿔지니까는 요즘은 기존 예술이 아니라 전위예술, 뭐 똥이라든지 막 자기 몸에 피 뿌리고 이런 것이 그 하나의 작품이 되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이런 전위예술, 창조잖아요. 그것이 옛날에는 뭐 변기라든지 똥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어떻게 작품이 되겠어요? 근데 그것이 엄청난 비싼 저기가 된가 봐요 요즘. 냄새 날 것 같아. 그렇게 우리 같은 사람은 듣기만 해도. 그렇게 듣기만 해도 그렇게 그것이 하나의 어떤 개성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그 나체 뭐 이런 그 사진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여성의 몸을 하나의 예술로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제 그것을 또 외설이다, 포르노다 이렇게도 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남을 따라 하신가요? 아니면 내 개성대로 산가요? 따라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개성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있는 그대로 그냥 사는 것 같아. 이게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라고 아까 우리 채은 씨가 아까 읽었더니 그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나는 뭐 70억 인구 중에 나 혼자잖아요. 이렇게 얼굴도 틀리고 다 쌍둥이도 다 틀리듯이. 그러니까 자기 개성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2번 우리 박현애 씨가 읽을 차례죠. 행복은 대물림 된다고 한다. 여러분은 이 말에 찬성하나요? 더욱이
행복은 DNA와 같이 유전된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그러한 부모 아래서 안심하며 자라고 그렇게 자란 자녀가 훗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어 행복해진다. 불안하게 성장한 자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그러므로 정녕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라면 부모 자신들이 먼저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고 가정에서의 인간관계 또한 잘 꾸려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159조. 행복은 대물림된다. 불행도 대물림되고 엄마가 이혼하면 또 딸은 엄마같이 살지 않아야겠다 하면서도 또 그 엄마 길을 또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NA가 그 어떤 형질이나 그 성격이나 이런 것이 전부 그것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최성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코리안 저기에서 준우승인가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어가지고 또 자기가 암 걸렸다게 좀 사기쳐가지고 돈을 많이 거뒀는데 나중에 이제 그것이 거짓인 것이 밝혀져 가지고 뭐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한번 만났는데 어머니가 뭐 네 애비태 가서 그런다 해가지고 시큰둥이 이거 죽었는데도 시체를 인수해가지 않으니까 그 장례를 못 치르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뭐 매니저인가 그 사람이 이제 장례를 치러줬는가 봐요. 근데 최성봉도 그 참 그렇게 불행한 그래서 그 전에는 막 이런 그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막 자고 그랬더라고. 그렇게 고생하고 껌파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성악 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그렇게 성공을 했다가 그렇게 또 이제 자살한 거 보면은 그 책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감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 DNA라는 것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뭐 최진실 또 그 남편 그 동생도 서희 다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력 이런 것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이제 그 가문을 보고 부모를 보고 맞아요. 자식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 DNA가 이제 그 성격이나 머리 이런 것도 다 그 DNA로 이렇게 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도 이제 DNA와 같이 유전된다. 불행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 딸도 이렇게 엄마와 같이 안 살려고 했지만은 그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는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날 때 편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얼마나 그 가정 싸움은 있고 막 그런 속에서 술 취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런 아버지 같은 사람을 안 만나려고 또 만나고 어떤 사람은 또 아버지가 술 먹으니까 정반대로 이제 술을 안 먹으려고 해가지고 또 그렇게 또 사는 사람도 있긴 있었다만은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서도 그 대물림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행복도 대물림된다. 그래서 이 좋은 환경이나 그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본대로 배운 대로 이렇게 자기들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지를 모르고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는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그것도 배운가 봐요. 눈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고아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부모 없이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사이도 그 이제 그 부모가 이혼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잘 살더라고 또 어머니가 이렇게 또 커버해주고 이렇게
처음부터 와갖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좀 잘 살고. 요즘 하다가 그 예. 이혼 과정이 많았는데 워낙 많으니까 예. 보편적인 상황이 됐어요. 보편적인 것까지는 크지만 그래도 많이 이제 수용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워낙 많아. 근데 정상적인 가정이 지금은 기적이라니까. 그래요. 저는 우리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렇게 지켜가는 것이 기적이라고 나는 생각해. 아무도 근데 저는 이렇게 주위 보면 이혼한 사람이 없거든요. 제 주위에 보면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혼을 많이 한다. 예, 많고. 많아요, 나는 많아요. 안 봤어. 외국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해도 그 전 남편하고 친구같이 지내고 그냥 같이 파티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네. 우리 너무 원수로 살 필요는 예. 없을 것 같아요. 그 조영남이는 좀 후회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사람들 그 지타가 이제 좀 두려운 게 이제 나이 먹어갖고 그렇게 이제 후회한다고 막 그런 것 같아. 저는 아이고, 보기 싫구나. 나도 보기 싫어. 조영남이는 이쁜 여자 저기 해서 그냥 바람 피다 보니까 그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은 계속 이혼하더만 그 옛날에 그 이미숙이나 그도 계속 그 성형외과 의사하고 살다가 또 이혼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바람핀 남자는 또 이쁜 여자 있으면 또 계속 바꾸더만 또. 예. 예. 늙어서 그게 끝이 좋아야지. 예. 인생이 좋을 때 항상 젊고 항상 멋지고 항상 그런데 돈도 있고 아니에요. 끝이 그런 있어. 사람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게 하지. 현재만이 중요해.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이서 그냥 미래도 생각하고 이제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더더군다 젊어서는 애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뭐 못하고 다 그렇게 살아왔지만 또 미래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부부지간에 이렇게 이런 게 옳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만 행복이 대물림 된다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또 노력도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예. 해야지. 예. 여자가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공짜는 그래요. 아이고. 마지막 3번 남았네요. 3번 우리 이수경 씨가 또 한번. 쓸모 있는 말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말을 잘한다는 건 주옥 같은 어휘를 사용하거나 유려한 말솜씨가 아니다. 특히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관념적인 말은 피부에 와 닿지 않아 아무리 잘해도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말이란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할 때 빛을 발한다. 버벅거릴지라도 내용이 있는 즉 전곡을 찌르거나 핵심이 담긴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벙벙하거나 모호한 말은 오히려 아니함만 못하다. 쓸모 있는 말, 유창한 말, 내용 있는 말. 여기 요즘 말에 대한 책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도덕경에 언자 부지 지자 불언이란 말이 있는데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고 아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알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그 너무 그냥 허황된 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말을 아끼라 그 말이겠죠. 알지 못하고 진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도덕경에 나와 있는데 쓸모 있는 말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유창한 말이에요? 내용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유창한 말보다는 내용 있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유창한 말을 하는 사람은 좀 말 주변에 이렇게 말 좀 이런
말솜씨라고 해야 될까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좀 그 언어 사용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말도 또 재밌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입담 나 존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여기서 하면 다른 데 가서 옮기려고 하면 그 말이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어떤 분들은 보면 거기 가서 옮겨갖고 그렇게 말을 만나게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해서 맛깔스럽게. 그것도 은사. 아니 그것도 타고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그러고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내용이 있는 게좀 예, 그렇죠. 좀 그래 저는 더 좋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말 들어보면 뭐 들을 만한 내용이 한가지 없어. 쓸모있는 알맹이 있는 말이 영양가 있는 말이 없어.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말은 한마디만 해도 그냥 그 촌철살인 같은 그런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또 목사님이 그거 하는데 말로 소설을 쓴 사람이 있다. 거짓말을 아주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말도 기억을 못해. 하도 거짓말 많이 하니까 말로 소설을 써버려. 그런 사람이 또 소설을 또 잘 쓰긴 하는데. 근데 우리 작은 아버지 두 분이 계신데 작은 아버지 우리 친작은 아버지가 이제 한 6개월 전에 돌아가셨나 1년 전에 돌아가셨나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됐어요. 그 돌아가신 그 작은 아버지는 이렇게 평소에 우리가 조카들이 이렇게 찾아가면 굉장히 자상스러운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냥 많은 알고 있는 말을 한 게 아니라 평소에 보편적인 대화 속에도 대화 속에 깊이 이렇게 해줘요. 저 이렇게 내가 뭔 말하면 대답을 해주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 작은아버지 돌아가신 작은아버지도 또 한 분의 작은아버지는 굉장히 말씀을 잘하셔. 정말 꼭 필요한 말씀만 하고 대부분 듣는 쪽에 있고 근데 그 대부분 듣는 쪽에 있다가 한 말씀씩 하면 굉장히 꼭 필요한 말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야단을 친다 해도 그 말씀이 그 야단친데 아프게 말한다는 그 말의 내용이 그러는데 연세가 드셔갖고 다 이제 80이 넘고 이렇게 90세가 돼가는데 보면은 어떤 작은아버지 집에 많이 가냐면은요 자상하게 말을 엄마처럼 늘 대화 속에 들어있어 주는 우리 작은아버지 그 작은아버지를 더 많이 조카들이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꼭 필요하고 알게 있는 말을 물론 교훈적인 말을 하셔요. 근데 그 말씀을 잘하신 그 작은 아버지는 자녀들도 가까이 안 하셔. 내가 그걸 보면서 이제 내 직접적으로 부모의 소속된 분들이라서 보면서 좋은 말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따뜻한 사람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 것 같구나. 아 그래요? 그 서기관하고 그 저기 바리새인? 예 어디서 나왔을까? 성경에 나오는 그 보면은 지금 차례가 그 이제 굉장히 그냥 그 저기 유머러스하고 어디 지사장인 양반은 유머러스하게 말을 그냥 그 이거 보면은 이렇게 그냥 하잖아요. 그냥 처음에는 그 사람이 좀 실수로 유머도 있고 재밌게 말을 한대요. 여기 책에 나와 있어요. 어디 있을까? 그랬는데 그 서기관이랑 그 같은 거기 이제 그 그룹에서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디 서기관인가 봐요. 이제 사무관인가 서기관인가 이제 그거 자세한 건 잊어버렸는데 그 아주 굉장히 말씀 한마디 전곡을 꽤 찌른대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양반한테 굉장히 사람들이 호감을 받는데 서기관이 받는데 여기 이양님 잘 아실 것 같은데 받는데 나중에는 그 대충 얘기하면서도 재밌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을 훨씬 편해하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대화를 너무 사람이 무거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살면서 저도 그걸 하나 배웠거든요. 그래서 무거우면 안 되겠구나 사람은. 정말 책 제목대로 가볍게 그냥 대화도 가볍게 하지. 내가 뭐를 얼마나 안다고 뭐를 그런다고 그렇게 그 사람 전복을 찌르고 이럴 필요는 없겠다. 그런 마음이 저도 들었었거든요. 그게 작은 아버지 두 분도 딱 두 분이 그러가지고 그게 사람 감정이 다 누구나 이렇게 편안한 것이 좋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요. 요즘 유머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제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이제 내용이 있는 말이고, 그 제비족이 그 사모님 다리가 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거기 빠져가지고 이제 그 몸을 불륜을 하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제비족들은 막 포장을 하잖아요, 말을. 예,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오히려 그 사기친 사람도 말을 막 이렇게 따뜻하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혹 빼먹고 예, 혹하게 이렇게 하는 것인데, 말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내용이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여기는 쓸모 있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또 말로 또 온수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 부드러운 것이 오래 간다고 하는 것처럼 남자보다 여자가 더 오래 살고 또 초식 동물이 이렇게 맹독성 있는 그런 맹수보다 더 오래 살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강한 사람은 이제 굽힐 줄을 모르게 부러져 보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강한 사람들은 또 오래 못 살더라고 보니까 그런 것처럼 그 나도 이렇게 조금 그 가볍게 유머스럽게 그런 걸 잘 못해요. 성격상 교제 같은 거 이런 잘 못하는데 이분이 30년 상담을 하시고 그러나서 제목을 이렇게 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오늘 뭐 토론 소감 한 번씩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우리 이수경 씨. 네. 그 사람이 살면서 옛날에 과거의 상처 뭐 그런 것에 얽매여 가지고 현실을 이제 살아가기 힘들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미래에 막 불안해서 어떻게 미래 어떻게 되면 어떨까 하는 불안 두려움 이런 걸 떨쳐버리고 현실에 충실하게 그날 이제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또 소감 있으시면 한번. 재현 씨.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식구들이 많이 안 와서는 저는 여기서 이제 가볍게 좀 살아야겠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했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봉사를 하다 보면 그게 내가 우러나서 해야지 마음에 식히거나 감에 의해서 하면은 그게 마음 같지가 않고 그게 좀 그렇게 정말 깊은 봉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로 살면서 정말 나 드러낼 것은 드러내고 할 것은 하고 내 주장할 것은 조금씩 하면서 너무 그렇게 무겁지 않게 좀 삶을 앞으로 남은 삶은 살아나가야겠다 그 마음으로 가져봤습니다. 우리 여기 제일 앞장에 불행한 마음은 언제나 과거 아니면 미래에서 온다. 그때 가볍게 삶을 즐기는 7가지 원칙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 시작. 행복과 불행은 스스로 정한다. 사소한 것도 소중히 여긴다. 절대로 옳은 것이나 그런 것은 없다.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벗어던진다. 덧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다. 상처를 없애려고 애쓰지 않는다.
바꿀 수 없는 것 그냥 놔둔다. 예, 여기 보니까 절대로 옳은 것이나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해놨네요. 예, 상처를 없애려고 애쓰지 않는다. 바꿀 수 없는 것 그냥 놔둔다 이렇게 했네요. 덧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까지 이거 외워두면 좋겠으니. 그리고 어떤 일이나 그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어. 어떤 일이나 그 좋은 점을 보고 행복한 것을 선택하면 행복을 살 수 있다.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연혜 씨 소감 한번 들어봅시다. 사랑하면서 살자. 남은 생에 네. 사랑하면서 살고 또 제가 대가족 속에 살다 보니까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 한마디씩 딱 하는 것보다는 참고 나서는 아 그때 내가 잘 참았다 나 스스로를 내가 칭찬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앵간하면은 가족들 하나하나 조카들 하나하나에도 좀 세심하게 따뜻하게 그리고 마음속에 이 세상에 우리 큰엄마가 이 세상에 없을 때도 우리 큰엄마가 그랬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나는 이제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하면서 염두하면서 우리 조카들도 힘들 때도 항상 이렇게 어깨를 터덕거려 두면서 너는 잘 될 거야. 지금 그 아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을 때도 너는 잘 될 거야. 반드시 잘 될 거니까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오. 라고 어깨를 토닥거려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같아서 꼭 그렇게 해주고 저는 그렇게 좀 참는 쪽에 속하는 편이에요. 대가족을 이끌어가면 형님이 꼬장꼬장 하면은요 동서들이 바늘방석 일거 아니에요. 어쩌나 한 번씩 지금도 대가족이 형제간들이 지금도 막 오고 그래요. 예, 저희들은 한 번 모이면 시골에 50명이 계셔요? 넘어요. 예, 우리 어머니 계세요. 아 그러니까 오시구나. 그래갖고 부모님 다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다 아, 끝났는데. 7대 정손이라고 그랬어? 그럼 예, 아니, 나는 진짜요. 칠남매 지금도 경까지 경손인데 경까지. 지금 오면은 형제들이 칠남매. 모이면 보통 한 50명은 기본으로 넘어요. 시골에서? 예, 시골에 집이 저희가 이제 집을 지어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이 일부러 거실을 넓게 가족들을 많이 모이려고 그렇게 지어드렸는데, 근데 나는 지금도 딱 들어가면은 형님이라고 먼저 앉아서 밥 먹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 45년이 흘렀는데. 어머니가 계시면 그러지. 그 우리 어머니도 물론 그러지만은 동서들 다 앉아서 밥 다 먹이고 마지막에 내가 앉아서 이제 밥을 먹어요. 다 먹어본 찌끄러기 먹더라도 내가 그렇게 해요. 지금도 그게 몸에 뱄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명절에 시댁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내가 아니 가서 그러면은 나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그 동서들이 형님 식사하시라고 안 앉혀요? 아예 안 치죠. 당연히 안 친데 우리 동서들이 이제 동서들이 불편해서 나는 밥 못 먹을 것 같은데 형님이 그러고 써 계시면 아니 나는 이제 부엌에서 다 챙겨주고 그렇게 어머님이 다 챙기고 다 하고 마지막에 앉아서 먹는 내가 편해. 그러고 나서 이제 맨 꼬레비로 제가 앉아서 밥 먹는데 그것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은 당연히 이제 또 그 동서도 그럴 줄 알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좀 참고 이렇게 가야 가족이 분위기가 있지. 이 분위기가 저기 아들 조금 몸 안 좋으면은 그냥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참는 쪽에 속해요. 할 말을 다 하고 못 살더라고. 그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 엄마도 살아온 것을 저도 어렸을 때 자라서 이렇게 대가족 속에서 자라서 그걸 보고 자랐는데 나도 모르게 스펀지처럼 그것이 내 몸에 배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고 있더라. 근데 우리 딸이 그래요.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모습이 저 삶 속에서 그대로 나온대요. 막 이렇게 고생 내더라도 그것이 옳다면 가야지 어쩌냐. 근데 그러더라고요. 보면. 그래요. 오늘 이렇게 이제 저 모임 마치겠습니다, 박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식사를 하러 가시죠? 예. 식사요? 예. 지금 몇 시에요? 지금 한 12시 가까이 안 됐네. 예. 어디로 갈까요, 식사를? 생각을 안 해보고 왔는데 가시 저도 돼 있으면 가시고. 아니 저는 별로 전화가 지금 들어서 여기서 지금 예, 뭐 바쁘신가 보네요. 예, 전화가 들어와. 영희 씨 못 온다고.